네, 안녕하세요. 서울 튼튼 정형외과 원장 서종현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 광주에서 서울 튼튼 정형외과라는 병원을 열고 개원한 지 1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과 대화하고 치료하면서 알고 있는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좋은 치료 방향을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유튜브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선정한 거는 이제 허리 통증입니다. 허리라는 거는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기둥이 되는 구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환자분들께서 병원에 찾게 되는 가장 또 흔한 원인이 허리 통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허리가 왜 아픈지,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찾게 될 때 어떻게 하셔야 될지, 그리고 제가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또 중요하게 보는 요인은 이제 환자분의 연령대, 나이입니다. 젊고 어린 학생들이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이 왔다라고 하면 보통은 일반적인 근육통 때문에 오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온적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20, 30대, 30, 40대의 조금 젊은 연령의 조금 성인들이 통증으로 오셨다고 하면 그거는 단순한 근육통으로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보통 일반적인 디스크에 관련된 통증일 거라고 일단 의심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신체 검진과 엑스레이 체크 등을 통해서 환자분의 전체적인 정렬, 그 다음에 디스크의 공간 등을 확인한 다음에 이게 증상과 환자분의 말씀하신 내용과 일치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50, 60대, 70, 80대 이런 어르신들께서 허리 통증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그런 젊은 층과는 이유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에 따른 이제 증상의 원인을 항상 감별해 가면서 환자분을 치료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증상을 따져 환자분에 대한 이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허리가 아픈 원인을 찾아보자면 가장 흔한 원인은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노화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허리라는 것은 뼈와 이제 물렁뼈라는 이제 디스크라는 조직을 갖춰서 사람들의 구조, 기둥을 이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신경, 척수라는 큰 신경이 지나가게 되는데 노화하게 되면 뼈도 자랄 수밖에 없고 디스크라는 조직이 수분기가 빠지면서 점차 변성이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흔히 이제 추간판에 대한 변성이라 하는데 이런 추간판 변성, 탈출증이 흔히 말하는 요통의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황색인대라는 또 정상적인 인대가 있는데 그 인대가 나이가 드심에 따라 점차적으로 두꺼워지고 조금 더 뭔가 딱딱해지면서 또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신경을 조금씩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정상적으로 지나가는 신경을 누르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신경에 대한 자극 증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한 환자분들께서 걷다가 다리가 땡기거나 저릴 때 쉬었다 가는 증상, 흔히 이제 파행이라고 불리는 증상인데 원래라면 뭐 1km, 2km 잘 걸으셨던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 100m만 걸어도 다리가 땡기거나 저리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행거리가 늘어나지 않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시게 되십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환자분들이 이제 다치는 거겠죠. 이제 외상으로 인해서 허리 뒤쪽에 큰 기둥이 이제 충격받게 되면 척추뼈도 조금의 금이 갈 수 있고 압박골절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정말 운이 없으면 찰구 같은 이제 심한 손상을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척추에 대한 통증의 이유는 참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오셨고 그다음에 그 전에 어떤 식의 치료를 했었고 타병원에서의 치료 경험, 그 다음에 최근 몇 년간 허리 때문에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으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확인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유심히 보는 부위는 평소에 자세가 좋지 않아서 허리가 S라인처럼 이제 휘어져 있거나 디스크라는 공간이 상당히 좁아져 있다거나 혹시 이제 척추라는 통증이 또 류마티스와 연관이 있으니까 그런 류마티스 관절염에 의심되는 소견 같은 게 있는 거를 저는 유심히 보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환자분의 통증 양상, 위치도 또 잘 따져보는 편입니다. 30, 40대에 이제 협착증과는 무관한 이제 디스크가 의심되는 분들께서는 단순 요통으로 오셨는지 골반이나 다리로도 내려오는지 그런 방사통의 양상까지 같이 뛰는지를 유심히 봅니다. 방사통이 있다는 것은 어디선가 신경의 눌림이나 압박이 있다는 걸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서는 좀 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실 수 있다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제 경험적으로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사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 환자분께서 요통의 양상이 너무 극심해서 일상생활이 정말 곤란하거나 걷기가 힘들거나 잠을 설칠 정도로 심한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경에 대한 눌림, 압박이 보통 다리로 내려온 경우가 많은데 장사통의 위치나 어떤 원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환자분들께 정밀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소변 장애, 이제 근육에 힘 빠짐과 같은 이제 마비와 같은 신경 증상이 생겨나는 경우입니다. 환자분들께서 갑작스럽게 소변이 배어나왔다거나 대변을 보는 과정 중에 괄약근에 힘이 좀 덜 들어간 느낌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걷는 과정 중에 무릎에 힘이 빠져서 휘청거린다거나 아니면 발목을 드는 힘이 갑작스럽게 떨어져서 뭔가 덜 들어진 느낌이 있다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신경에 눌림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 사례를 확인하는 검사는 MRI 검사입니다. 신체 검진과 엑스레이 소견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있지만 척추와 같은 경우는 MRI를 통해서 신경의 눌림 압박 부위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미리 설명드리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자분과 진료를 하게 되면서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데 환자분의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치료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의 자세 교정을 먼저 설명드리고 거기에 맞는 통증 조절 치료를 하면서 추후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미리 안내를 해드립니다. 운전을 오래 하신다거나 한 자세로 사무직 일을 많이 하시면 디스크가 일부에 압박을 받거나 상처를 받게 되고 더 나빠지면 디스크가 일부 돌출되거나 정말 심한 경우는 탈출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이런 요통으로 오시면 절대 의자에 오래 앉지 마시라. 앉아있는 자세는 최소화하시고 1시간에 한 번 정도 스트레칭을 많이 하시라고 합니다. 환자분의 통증 조절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치료로는 첫 번째로 이제 약물 치료가 있겠고요. 약물을 통해서 진통을 완화시키고 일부 척추 주변의 염증도 제거하면서 근육을 이완시키는 치료를 통해서 환자분의 통증을 조절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허리 주변에 디스크라든지 또 인대 부위를 좀 약화된 부위를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통해서 환자분의 증상을 해소시켜 드리는 편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환자분의 증상을 또 최대한 쾌적하게 덜해드릴 수 있게 여러 가지 충격파, 물리치료, 도수치료, 교정치료 같은 치료를 보조적으로 하고 있으며 어떤 치료가 환자분한테 꼭 적합하다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진 않지만 어떻게 해야 환자분이 좋아지는 코스로 갈 수 있고 그게 나중에 후유증을 적게 남기면서 최대한 재발을 늦출 수 있다고 꼭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그 반응이 낫지 않고 재발된 경우가 있습니다. 한 10명 중에 8명은 이런 기본적인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잘 좋아지고 허리 통증이 감기처럼 지나갈 수 있지만 10% 20%의 내외 환자들은 똑같은 통증으로 다시 내원하실 수도 있고 또 동일한 증상이 더 심하게 안 좋은 경우로 오는 경우도 있고 증상의 변화가 있어서 다시 찾아오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환자분의 증상 양상을 다시 한번 따져보고요. 동일한 치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드릴지 정밀 검사를 진행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합니다. 환자분들과 적절한 상의를 통해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검사를 통해서 환자분의 신경의 눌림 압박 부위를 확인하는 것도 좋고 또 환자분이 느끼셨던 통증의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지를 통해서 확인하면 저도 의사로서 MRI 베이스로 적절한 임상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 이제 신뢰감을 갖고 치료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MRI상의 소견이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한다면 또 그 밖의 치료를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허리 수술이 꼭 필요한 케이스라면 허리 수술에 대해서 설명드려서 환자분들께 그런 통증에 대한 치료 기간을 단축시켜 드린다든지 아니면 좀 더 빠른 지름길이 있다면 그 통증 완화를 도와드릴 수 있는 적절한 허리 시술을 통해서 환자분의 증상을 조절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환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허리 통증으로 내원하시지만 이것이 항상 이제 평생 가져갈 질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60대, 70대 이상의 어르신들께서는 허리 자체가 퇴행성 변화도 많이 겪고 협착증도 심해지셨고 예전에 이미 디스크가 한번 많이 겪으면서 디스크 자체도 많이 안 좋아져서 오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께 저희가 어떤 치료가 꼭 최선이다라고 설명드리기보단 연령대에 맞게 적절하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항상 허리 통증만으로 인생이 너무 우울해지면 안 된다는 것을 꼭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께서 하실 거는 오래 앉아있는 자세, 특히나 앉아있는 습관을 최대한 줄여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허리를 숙였다 폈다 동작이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만약에 그런 일을 하시게 된다면 적절한 허리 보호대를 조금 착용하신다든지 아니면 허리의 기립근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통해서 적절한 근육 보강을 하면 조금 더 디스크로 가는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항상 허리를 펴고 다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걷기 운동이 허리에서 가장 중요한 일부이기 때문에 많이 걸어보시고 허리를 펴고 걸으시고 허리를 신전시키라는 말씀을 꼭 덧붙여 드립니다. 이런 적절한 자세를 갖추셔도 평생 이런 통증으로 고생받는 일은 없으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통증의 위치가 일단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경이 눌린 부위가 또 다르니까요. 목은 목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눌려서 주로 팔로 옵니다.
허리는 허리에서 눌리면은 그것이 팔로 가진 않고 다리로의 어떤 저림이나 눌림으로 오니까 그것이 이제 목 디스크랑 감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자세 때문에 허리가 아픈 경우가 많으니까 목도 마찬가지로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둘 다 증상으로 오시면 둘 다 확인을 해서 어느 것이 좀 더 환자분의 증상하고 맞는지를 저희가 여부를 판단하고요. 거기에 가중점을 줘서 어떤 치료가 좀 더 시급한지를 보고 저는 보통 치료를 하는 편입니다. 엑스레이는 근골격계의 가장 기본적인 검사입니다. 예를 들어 뼈가 다쳤다거나 뭔가 외상을 입었다거나 한 경우에는 가장 이제 좋은 자료로서 정보가 좋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허리와 같은 디스크에 대한 연부 조직, 근육 파열, 어떤 연부 조직에 대한 문제는 사실 엑스레이상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려고 보통 초음파나 MRI 검사를 하게 되는데 척추나 신경의 눌린 부위가 상당히 척추의 깊은 곳에 들어가 있으니까 초음파로 확인은 어렵고 어쩔 수 없이 MRI 검사를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요. MRI 검사가 비싼 이유는 환자분들께서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준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가 적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병원에서는 MRI 허리를 찍으면 한 40에서 50만 원 내외,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70에서 80만 원 내외 정도로 좀 높은 가격이 책정이 돼 있고 무조건적으로 비급여인 건 아니고 MRI 검사를 하게 될 때 척추에 감염이 돼서 MRI를 찍게 되는 경우라든지 어떤 척추의 골절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제 건강보험에서 적용이 되는 급여 항목으로 취급이 돼서 환자분들께서 본인 부담하는 금액이 상당히 좀 줄어들게 되고요. 하지만 일반적인 협착증이나 디스크와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건강보험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환자분들의 경제 사정을 봤을 때 이제 정말 꼭 필요하다면 해본 것이 좋고 그 정도의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치료를 먼저 해보시고 나서 정말 회복이 잘 안 되거나 반응이 크지 않은 경우를 따졌을 때 검사를 해보는 게 낫겠다라고 저는 보통 미리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오늘은 허리 통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봤고요. 다음에는 좀 더 세부적인 주제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서울튼튼정형외과 원장 서종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